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030년까지 제주 지역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LG그룹이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최대 6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는 66기.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문제는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LG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모아뒀다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화학 반응으로 항상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통합운영센터도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이면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00%까지 높아지고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또 성공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가 상당 부분에서 합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제주도와 LG를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됩니다. 초기 투자금 5천억 원, 2030년까지 최대 6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지분 확보가 된다면 제주도가 확보한 지분을 통해서 이게 일자리나 제주 기업들의 가장 이익이 많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지분 자체도 도민에게 귀속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최소 500개 이상 만들어야 해 환경 파괴 논란이 예상됩니다.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 방안을 놓고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와 LG그룹의 협약은 제주의 바람과 태양광으로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유 자원 활용은 도민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원희룡 지사가 풍력은 공공자원이라면서 특정 사기업과 협약을 맺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존재하는데도 사기업과 함께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달이 지났지만 공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를 중단시키라며 토지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원지 인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자금 조달 문제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토지주 4명이 JDC와 버자야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8일 항고심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토지주들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반 정리와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 데다 건축 공사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3월 개발 사업과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게 토지주들의 입장입니다. 현재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토지주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사 중지를 하고 토지주들은 토지주의 권한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JDC와 버자야 측은 가처분을 기각했던 1심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맞설 걸로 보입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때문에 제주도와 정부가 특별법 개정 문제까지 협의 중인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서귀포 시내 한 식당 주차장에서 땅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전문가들은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식당 주차장 바닥이 산산조각 채 움푹 꺼졌습니다. 의자는 박살이 났고 냉장고와 책상도 널브러져 아수라장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손님 20여 명이 윷놀이를 하다 이처럼 땅이 꺼지는 바람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2m 가까이 꺼졌고 이 주변에도 1m 가까이 공극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은 10년 전 감귤 과수원이 있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높이가 낮은 땅에 흙을 쌓아 집안 다짐 공사를 했는데 최근 폭우가 내리자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걸 잘 다지고 뭐 해가지고 위에 자갈 깔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자갈 깔아 공부를 해보니까 저기서 빗물이 내려오면서 계속 그걸 내려앉힌 거야.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에 빗물이라든가 여타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제대로 통제를 안 해서 쉽게 집안이 쓸려 나가 가지고 1m 이상의 그 치마가 이루어져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로나 대형 건물은 집안 다짐 공사를 할 때도 설계 심의를 받지만 소형 건축물이나 주차장은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특별자치도 도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고 그 일정이 잡히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문을 실시해서 올여름 잦은 폭우와 강한 태풍이 예보된 가운데 싱크홀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112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존이 설치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연동 산다공원과 바오젠 거리 등 5곳에 스마트 안심존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존에서는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4-5번 누르면 112 신고와 함께 지인들에게도 위치를 알려주며 이용자들은 사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한 만큼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한테 약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까지 오른 가운데 낮 기온도 2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으니까요.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15도 내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안개로 인한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낮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이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조선업체에서 수리 중이던 22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어선 일부를 태우고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어선 내부 목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축산 유통 사무실에서 불이 나 내부 16제곱미터 등을 태워 1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책상 주변 서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업한장 앞에서 선원 48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정박 중인 선박으로 건너가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